시대의 흐름이 1980년대 영동 개발하는 것처럼 제2의 국가 리모델링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재건축 확정지었죠. 29년도에 착공 들어간다고 해요. 압구정 반포 지금 열심히 지금 가고 있죠. 뭐 웬만큼 지금 나이가 있는 40년, 50년 된 아파트들이 있다면 이 저층 주거지들은 이제는 40년, 50년, 60년 세월을 묵힌 거야 이제. 건물은 잔존 가치도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 전부 다 새 주택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아차 하는 순간 10년 사이에 세상이 바뀔 거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빌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공부를 하자. 네, 아파트 말고도 답은 있다. 저희 2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현 더 리츠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빌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빌라를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들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지 2부에서 자세히 또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빌라 투자라고 하면은 분명히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크게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사기다라고 해서 실패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흔히 하는 실수한 투자와 흔히 하는 성공한 투자, 이 관점의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욕심. 본인의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나요? 욕심을 내려놔야죠. 왜냐하면 네. 이 빌라 사기가 터진 이유도 갭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거든요.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혹한 거잖아요. 혹하는 건 그게 나한테만 기회로 왔을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빌라라는 상품은 특히나 다른 부동산 상품에 보다도 더 권리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더 철저하게 입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도 안 될 건데 개발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기인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게 원래 원 가격이 아닌데 그 가격 정도의 이상이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기잖아요. 이미 거품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익금을 다 여기서 가져갔고 이익금이 없는데 이거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권리관계 또는 주변 시세, 그다음에 임대 시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임장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안 그러면 사기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딱 그 질문 올 때 욕심이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빌라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제도가 정책이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솔직히 뭐 누구나 다 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됐었지만 이제는 웬만한 거는 다 확인이 되고, 또 신축 같은 경우는 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낮을수록 지역이 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돼 있고 가격이 높을수록 시내 쪽으로 도시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인프라 환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가느냐. 그 지역에서 1등하는 아파트가 있고 좀 처지는 아파트가 있다면 평균적인 거 대비했을 때 빌라 가격이 너무 높아도 그럼 아파트 사지 빌라를 왜 사요? 그렇죠? 이런 관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 선택하면은 이제 사기가 되니까 실수가 되겠죠. 사실 이걸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꼭 확인해야 된다. 책임을 누가 감당해주지 못해요. 내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나를 혹하게 하는 그런 매물들이 많죠.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제 한번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면서 이게 맞나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진짜 가슴 속에 내 인생의 근매는 없다. 가슴에 참을 인자를 딱 3개 박아야 돼. 참자. 오늘 바로 도장 찍지 말자. 생각해보고 전문가한테 의견 나눠보고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뭐 견해를 좀 받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채널에 박지희 앵커한테 판단을 한번 받아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또 막 상대가 그렇게 현혹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휩쓸리지 말아야겠다. 절대. 세상에 나한테 돈이 없지 물건은 많다.
밖에 나가면 다 물건이지 뭐. 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렇다면 내가 빌라를 이제 매수를 하려고 갔을 때 실거주와 이 투자의 목적으로 갔을 때가 확실히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거주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야죠.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부동산은 의식주 중에 주잖아요. 실거주. 그러니까 방의 개수도 중요하고 내가 오랫동안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 인근의 인프라,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통 또는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가깝다던가 또 초등학교가 가깝게 있다던가 이런 곳들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빌라라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막 널뛰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인프라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빌라만 막 지어놓은 데들이 있어. 그막 교통도 안 좋고 위치도 안 좋고 많이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왠지 못 사는 사람은 꿀목길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꼭 그런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실거주는 낙후된 곳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거꾸로죠. 살기가 되게 좋아. 그래서 딱 갔는데 오 나도 살 수 있겠어. 상식선에서 보시자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깨끗한데 개발을 하겠습니까? 젊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노후가 심해야 돼요. 아까 자전거가 못 들어갈 정도, 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불 나면 큰일 나겠네. 그 다음에 딱 갔을 때 우리 애들은 여기서 내가 못 살겠다. 여기서는 우리 딸은 못 살겠다. 이런 데들이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데들이. 약간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몸테크를 해야 한다, 그렇죠. 알바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말들이 또 이제 살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살면서 그만큼의 뭔가 미래 가치를 기다린다라는 거잖아요. 무조건이죠. 네. 왜냐면 그런 그거는 곳이.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젊은 분들께 부모님들이 저는 그런 자녀분들께 그것마저라도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쌍팔년도에는요 정말 제 부모님 세대 우리 앵커분 부모님 세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꿈이 뭐냐 너 꿈이 뭐니?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꿈이 뭐였죠? 내 집 마련이 꿈이었어요. 내 집 마련. 다 단칸방에서 여기 되게 넓다. 여기서 한 20명 같이 살았어. 단칸방 한 방에서 5명이 먹고 살고 한 가족이 먹고 살면서 이 대한민국이 커온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는 2025년이라는 21세기 이 시대가 그 빌라촌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정만 돼도 돈이 프리미엄이 뜰까봐 국가에서 투기 방지, 쪼개기 방지, 함부로 들어오지 마. 조정, 투기, 토지거래 허가까지 때려가면서까지도 그 저층 주거지들 열악한 곳들을 묶어버린 거예요. 왜 묶었어요? 여기를 개발하면 좋아질 거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만 가지고 집을 사야겠다, 아파트를 사야겠다, 최상급지로 가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이상이고 꿈이지 현실적이진 않다. 현실로 진짜 필드로 나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대비했을 때 최고의 선택지로 진입할 필요가 있고 서울 딱 하면은 자 머릿속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서울의 구가 25개 구밖에 없어요. 25개 구에 426개 동 재개발지만 지금 500개야. 왜 선택지가 없어? 선택지 있지.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벌 때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자 오늘 사서 내일 결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이라는 건. 오늘 사서 5년 뒤, 10년 뒤에 결과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나이, 내 자본 대비했을 때 내가 선택해서 가장 흔들림이 없게끔 영끌 이런 거 말고 딱 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유지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 25개국 안에서 426개 동 안에서 최고의 자리를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야 청약해야 돼. 청약해야 돼. 이러고만 있는 집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청약하려고 하면 뭐 청약할 데가 없는데 지금. 청약을 받았다고 치자 막말로. 자 청약 받아서 13억 15억을 무슨 돈을 갖고 신혼부부가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지? 일부 뉴스에 나오는 일부는 마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친구들 10명 중에 9명은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는 13억인데 6억 대출받아서 원금 이자를 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집은 또 어때? 완전 이거
정말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를 때 초기일 때 딱 그 지점들을 빨리 공부해가지고 해야 되고 시대의 흐름이 1980년대 영동 개발하는 것처럼 제2의 국가 리모델링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재건축 확정지었죠. 29년도에 착공 들어간다고 해요. 압구정 반포 지금 열심히 지금 가고 있죠. 뭐 웬만큼 지금 나이가 있는 40년, 50년 된 아파트들이 있다면 이 저층 주거지들은 이제는 40년, 50년, 60년 세월을 묵힌 거야 이제. 건물은 잔존 가치도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 전부 다 새 주택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아차 하는 순간 10년 사이에 세상이 바뀔 거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빌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한번 제안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빌라가 아니라 우리가 재개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역은 이제 서울을 일부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한강에 붙어 있는 가장 근접한 강남을 제외한 8개 구를 또 일부에서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서울에서 그렇게 좀 재개발이 있는 그런 빌라 또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빌라를 매입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당장 내년에 좀 투자자가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 지역은 어디인지 이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네요. 네. 그죠? 지역을 핵심이죠. 선택하고 네. 내 예산을 정하는 거. 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공부 하나만 좀 해보시자고요. 네. 재개발은 방을 한 칸을 갖고 있으나 두 칸을 갖고 있으나 반지하를 갖고 있으나 5층을 갖고 있으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만 줘요. 일정 비율의 면적이 크지 않는 이상은 한 개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내가 가서 몸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말 그대로 돈 주고 사는 거라면 제일 작은 거를 산다. 큰 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은 걸 살 때 이게 조합원으로서의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서울이 한 1억부터 한 10억 정도의 투자금이 다양해요. 아파트는 딱 시세가 정해져 있어서 뭐 8억이다, 9억이다, 10억이다. 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억만 들어갈 수도 있고 1억 이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편차는 좀 있을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한강변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지금 한강변이요. 나라에서 알려줘가지고 너무 뜨거워. 한강이 지금 거의 뭐 온도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래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미 최상급지라고 하는 한강변은 피해야 된다. 1, 2, 3억대 갖고 안 됩니다. 그 외 지역들을 공략해야 되고 한강변의 구가 한 10개 정도 돼요. 영등포구, 양천구, 뭐 강서구, 뭐 아까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여기 빼고 앞뒤로 딱 뒤로 넘었으면 구로 따졌을 때 25개 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1등부터 한 20등까지 여기에 있는 구들 이쪽을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1, 2, 3억대로 아직도 뭐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확치 않은 법을 가지고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게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자 봐보세요. 제가 설명을 하나 해볼게요. 자 이게 그냥 맨 땅이에요. 이게 맨 땅인데 이 땅이 나라 거야. 또는 우리 앵커님 거야. 근데 건물은 내 거야. 아파트 줄까요? 안 줄까요? 건물은 내 거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조건은 땅이 없이 건물만 내가 갖고 있는데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바로 권리관계라고 하는데 자 이런 물건은 어때요? 땅이 없으니까 토지대는 안 치러도 되겠죠? 요것만 사니까 얼마나 싸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이들은 사기 아니야? 안 주면 어떡해? 근데 이 질문이 웃긴 게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하든 조합 사무실에 가면 어디든지 간에 이 개발을 하고 있으면 개발 그 추진 사무실들이 있어요. 조합이 됐으면 조합 사무실이 있어. 가면 이 사람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권리를 정확하게 명시해 놨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 그냥 막연하게 제가 이제 필드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제가 상담을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그 유튜브 우리도 유튜브인데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것들만 보고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아는 만큼 보여.
아는 만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고 원석을 갖다 주고 해도 내 눈에 그게 다이아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게 다이아인데. 이런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러면 충분히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한강변은 너무 뜨겁다. 그러니까 피해라. 조금 더 좀 저렴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한강변이 뜨거운 이유는 그만큼 또 이제 이 재개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이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재개발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는 그런 지역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지역에 접근을 할 때 어떤 단계에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할까요? 가격도 적정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돈이 적을 때는 무조건 초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초기는 또 그만큼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입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보는 눈도 키워야 되겠죠. 숲을 보는 능력도 키워야 되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많은 돈을 치르고 뭐 확실한 곳을 가거나. 네. 근데 정작 또 돈은 부족해. 그렇죠. 그죠? 네. 여기서 갈등하다가 영끌하고 이러는 거는 옳지 않고요. 네. 지금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각 지자체 구청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도시개발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2030년, 2040년까지 국가개발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는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은 통찰력이에요. 봐보세요. 서울의 지도가 바뀐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10년? 네. 20년? 서울의 지도가 바뀐 적은 없어요. 계속 그냥 직구, 부시구, 부시구, 직구, 부시구, 직구 이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25개구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우리가 예전에 고민 그 상담하는 그런 프로에서도 여기 좋아질 거고요, 여기 좋아질 거고요, 여기 나빠질 곳은 없었어요. 왜냐면 계속 개선을 하니까. 실제로 계속 좋아져 왔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노후도도 다 측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낮은 건물들하고 섞여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법도 있어요.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 뭐 역에서 500m 이내라든가 또 노후도가 한 70%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환경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라는 걸 하는 것이고 단계가 확실해지면 정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고급 용어로 뭐라고 하죠? 몸테크? 프리미엄. 프리미엄. 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뭘로 돈으로 올라가면? 올라갔으니까 네네네. 확신이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 확신이 올 때는 사람들이 그 철거하는 모습을 보면 저기 개발하나 봐 이래요. 그리고 이제 막 펜스 같은 거 다 이제 막 그쵸. 쳐져가지고. 예. 그럼 그때는 정말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정말. 정말 이 첫 삽을 뜨는 순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참 전에 우리가 하는 거고 젊으신 분들은 또 시간이 담보가 되잖아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자녀분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꼭 보신 다음에 조상 땅 찾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상 땅 찾기. 네. 조상님이 도대체 뭘 물려주고 가셨나? 서울시 어떤 거에 뭘 물려주고 갔으면 이 고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세상이 이렇게 계속 변해왔다는 거지. 1980년, 1990년, 2000, 2010, 2020. 근데도 그 지역이 발전하는 모습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라는 물음표를 가지셔야 된다면 답이 없죠. 정말 미친 듯이 그냥 공부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AI 기술이라던가 건설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진짜 속도가. 그래서 과거에 그 건설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졌고 또 견고해졌고 각종 IT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대가 속도도 빨라졌지만 시대의 흐름이 자 2025년도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새로운 정부가 왔습니다. 6개월 만에 3중 규제 세트를 내놓을 정도로 뭐가 없냐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라는 걸 내놨죠. 공급을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겠네? 경기도에다가만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깥쪽에다만 집을 지을 수는 없단 말이야. 자, 안쪽에다 집을 지어야 되겠네? 이건 시대의 흐름이죠. 시대의 흐름이야. 가고 있어 이게.
그러면 뭐 2030년, 35년까지 보면 10년 터울을 놓고 봤을 때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겠구나.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지금 30억, 40억을 부르는구나. 자, 그런데 재개발 시장 가면 2, 3억 갖고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야. 재개발이 활성화된다. 그러려면 국가 정보를 받고 또 유튜브도 열심히 시청하고. 네. 그렇죠? 우리 채널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바로 우리는 타이밍이다. 주식 투자도 타이밍이라면 부동산도 철저하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25개구에 426개 동 지도는 가만히 있었다니까 얘는 20년 동안. 아무 짓도 하는 것 없어. 근데 거기다가 철도를 1, 2, 3, 4, 5, 6, 7, 8, 9 분당선, 신분당선, GTX 막 이제는 외우기도 어려운 철도들까지 다 들어와. 그 지하철 앞에다 그냥 하나 사놓으셨으면 됐죠. 지금도 의심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지금 살까요라는 질문보다 지금 어디를 어떻게 살까요가 더 맞는 시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가 온다. 많은 기회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엄청 그거를 좋은 기회를 잘 잡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지금 저희 도너리가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또 그런 기회를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기는 좀 괜찮다라고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그런 빌라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행을 할 때 거래를 진행할 때 우리가 특히 좀 주의해야 되는 뭐 법적 세금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 조금 모자라면은 뭐 갭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좀 체크해봐야 될 그런 이슈들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가 개발지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첫째도 권리, 둘째도 권리, 셋째도 권리다. 권리를 가장 권리가 중요하게 없으면 봐야 된다. 걔는 네. 그냥 빌라에 불과한 거지. 네. 그죠? 권리가 이제 나중에 아파트를 받게 될 권리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거를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청약으로 일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받으면 분양권이 되고 애초부터 이거를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소유자, 원소유자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조합원의 권리를 갖고 있으니 조합원 분양가의 아파트를 받으니까 원래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더 낮게, 그렇죠? 거의 반값 이상에 받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청약통장 갖고 있으면 또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그 권리가 제일 중요하다.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렇죠? 개발이 됐을 때. 그리고 개발 진행 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두 개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규제가 있는 곳들은 지금 현재 5년 재당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 안에 가서 만약에 이거를 권리를 받게 되게 되면 하나는 현금 청산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개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를 내놨는데 이게 거래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럼 또 권리가 안 오니까 돈만 왕창 주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첫 번째도 권리, 두 번째도 권리, 세 번째도 권리.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이 뭐 하나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세 개 있느냐에 따라서 취득, 보유, 양도. 자, 부동산은 세금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증여, 상속 이런 분야를 떠난다면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딱 머릿속에 딱 박으면 되죠. 자, 사야 되는데 세금 얼마지? 갖고 있는 동안에 얼마지? 자, 팔 때 얼마지? 그러면 최초에 증여를 뭐 해줄 수도 있고 뭐 무상증여라든가 증여 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갭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한테 증여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건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자, 최근에 이 그 3종 규제 세트 나오고 나서 이 고위 그 간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자녀들 그거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증여가 됐든 차용이 됐든 빌려줬다, 증여해줬다. 자, 그럼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세금 유무가 중요하고 또 자,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기 전에 제일 궁금한 게 희한해. 사지도 않았는데 양도세 계산을 하죠. 이미 남았어. 주변 시세가 20억이니까 개발되면 20억이 될 거야. 큰 꿈을 꾼단 말이에요. 자, 그럼 20억이 됐을 때 자, 누구 앞으로 사면 어떤 사람은 세금을 50% 내지만 어떤 사람은 세금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세금 한 7, 8억 내는데 어떤 사람은 7, 8천밖에 안 내요.
그래서 1주택으로 좀 오랫동안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기도 하니까 자, 재개발 시장의 빌라들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그랬죠. 제일 낮은 거를 사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도 되는 거고 그거를 처음에 누구 명의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가족 간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빌라 투자를 마음 먹었다면은 이제 향후 이제 뭐 절세 방안 같은 것들까지 미리 좀 공부하고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빌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또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장은 초양극화 시장으로 재편이 됩니다. 지역의 어떤 재편이 되기도 하고 상품의 그 시장으로 재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신축 아파트가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된 겁니다. 이 신축 아파트를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 전략을 세우시는 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억누르는 시장 규제 정책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재개발의 이 빌라의 시장은 틈새 시장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회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국가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 계획 하에 후 개발을 합니다. 과거처럼 선 개발을 하고 후 계획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구나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요. 아파트도 50년이 됐습니다. 한강변의 압구정 아파트 제일 비싸다고 하죠. 네. 압구정동 아파트가 네. 제일 먼저 준공된 아파트가 75년생입니다. 75년도였어요. 지금부터 약 50년이 됐습니다. 네. 그 시절에도 저층 주거지들을 만들었고 아파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파트들이 몸값을 끌어올리다 보니 부시지도 않았는데 100억이 가는 시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이하셨습니다. 그거는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겠지만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부정하시면서 가기에는 좀 안타깝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대의 흐름을 잡는 자만이 성공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무관심은 정말 나의 노후를 망친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벌이 보시면서 최고의 노후 준비를 하는 재테크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눈에나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무엇보다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우리의 노후를 또 든든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작은 기회, 큰 기회 뭐든지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파트 말고도 다분히다 빌라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황태현 더 리치에셋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